얼마 전에 이제 한강에서 일산에 거주하시는 그 80대 아버지와 50대 아들이 동반으로 투신하려다가 이제 목숨을 이제 그만 사시려고 하다가 이제 가까스로 구조됐는데 그분들이 바로 자수를 했잖아요. 나는 우리 마누라를 죽였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죽였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동반 자살하려고 한 것이다. Why? 왜?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이유인즉 이분들은 이제 전세를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전세 만기가 다 됐어요.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겠죠. 원래 이제 전세를 계약하고 들어가면 보증금을 좀 더 올려서 계약을 했거나 해야 됐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나 봐요. 그럴 형편이 안 됐다고 합니다. 왜? 그 10년 넘게 그 어머니 50대 먹은 아들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엄마가 치매에 걸렸고 또 50살 먹은 아들이 주로 이제 어머니의 그 돌봄을 하다 보니까 뭐 돈 벌 수가 없잖아요. 치매 걸린 엄마는 항상 그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언제 어디로 나갈지 몰라. 또 희한하게 치매 걸리신 분들이 그 폐쇄공포증 비슷하게 갇혀있는 공간을 무지 싫어해서 밖에 막 나가려고 해요. 밤만 되면 나간다? 그것보다는 낮에도 나가려고 합니다. 수시로. 이제 지키고 있어야 되고 또 살림도 해야 되고 이분들에게는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12% 내야 되는 그 제가 요양보호사 자가 부담해야 되잖아요.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서 일하게 되면 근데 그게 굉장히 부담됐나 봐요. 그러면 아들이 일하고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3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4시간씩만 돌볼 수 있어요. 그러면 4시간 이후에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0시간은 누가 돌보죠? 20시간은 이 50대의 아들이 돌봐야 되는데 어차피 20시간을 내가 돌봐야 되니까 일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제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한 달에 15만 원씩을 이제 자비로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 어떻게 생활비가 없는데요. 그럼 무엇으로 살았냐? 이제 34만 8천 원. 그것도 부부가 같이 살아 계시니까 조금씩 나왔겠죠? 그 돈으로 겨우 생계만 유지하는데. 이제 전세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전세 살았는데 계약 갱신을 해야 돼. 그럼 계약 갱신은 이제 전세 2년을 살 수 있어요. 주택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번 전세를 들어가고 계속 사셔도 되겠지만 아마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전세금이 더 필요한데 돈이 없었어요.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고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못 도움을 받았다니까요. 왜? 한 달에 15만 원씩이 없어서. 생각해보세요. 34만 8천 원. 이제 부부 한정이니까 깎이고, 그 34만 8천 원이 뭐 67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뭐 5, 60만 원 나왔다고 봅시다요. 그럼 그 돈으로 전기세 내지, 가스비 내지. 생활은 정말 최소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하루 한 끼 식사도 어려운 분들이다. 이 부분이 바로 이 가족에게 해당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분들은 동반 자살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아버지와 한강에서 이제 투신을 하려다가 가까스로 구조를 된 것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극구 반대하더라고. 그나마 제가 일자리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만약에 기초 생계수급자로 어머니를 등재해서 요양원에 모셨더라면 그러니까 이 아들 때문에 아마 아버지와 이 어머니가 기초 생계수급을 못 받았을 거예요. 왜? 아들이 일할 수 있잖아. 일할 능력이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를 했을 텐데 아들이 이제 주거를 별도로 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웃기는 게 부모를 버려야 부모가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극도의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치매에 있는 엄마와
아버지를 버려야 이분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부모를 버리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더라면 요양원비 250만 원 국가가 다 매달 지원을 했겠죠. 또 아버지의 생활지원금 76만 원 얼마에다가 반값 해서 한 100만 원 정도를 매달 지원을 해서 이 가족 엄마 아버지 부모에게 350만 원을 지원을 했겠지만 이 효성스러운 아들이 부모를 버리지 못하고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열심히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도 같이 사셨어요. 국가는 이분들에게 별도의 도움을 드리지 않았죠. 기초연금 65세 이상 되면 그것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드렸어요. 세금은 굉장히 절약이 됐겠네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50대의 그 아드님이 그러면 부모를 버리고 한 분은 요양원에 모시고 한 분은 기초 생계 지원을 받게 했더라면 살았겠죠. 그런데 이 50대 아들의 양심에는 가책이 됐겠죠. 참 뭔가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요양 제도, 즉 가족 요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왜 이 아드님이 못 땄나 참 만나면 말해주고 싶지만 사실 가족 요양보호사로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결국 30만 원 정도 넘는 돈을 받는다고 하네요. 한 달에. 참 야박한 지원이죠. 그러니까 저는 세금을 축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국가에,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 부모, 어머니를 버리고 한 분은 요양원에 모시면 요양원에 250만 원. 그것만이겠습니까? 플러스 알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요. 아버지는 100만 원씩 지원해주면서 왜 효성스러운 50대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24시간 돌봤는데 왜 국가는 방치했나? 복지 사각지대라고 변명할 번지수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내 한마디로 국가가 변하진 않아요. 난 정치인도 아니고 깜도 아니라고 맨날 여러분들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말한다고 뭐 나라가 변하고 제도가 변하진 않겠지만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한탄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족에게 가족 복지를 확대해 지원했더라면 그러니까 가족 요양 대상자에게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은 못 따더라도 긴급 요양보호사 자격, 그래서 내 가족만 돌볼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지원을 한다거나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그 효성스러운 자식에게는 또 복지 혜택을 조금 더 지원을 한다거나 하면 국가에서 효성을 버리면 부모를 버리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그 돈이 훨씬 많이 세이브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여간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답답해서 해본 이야기입니다.